최성욱의 촉톡 최성욱입니다. 자, 삼성 자기소개서 문항 분석 들어갈게요. 자, 삼성 제가 새 시즌의 그 접수일자를 한번 봐봤어요. 그래서 2023년 상반기는 3월 8일, 2023년 하반기는 9월 11일 월요일 날 시작했고요. 요번 연도에는 3월 11일 월요일 날 시작해서 월요일 날 끝납니다. 지금 지난 하반기부터 딱 일주일 월요일에서 월요일까지 시작을 하고 있어요. 그쵸? 요런 스케줄이고요. 제가 요걸 왜 가지고 왔냐면요. 여러분들 삼성그룹의 이 자기소개서, 그러니까 서류 전형을 뭐라고 부르는지 좀 여러분들이 봤으면 좋겠어요. 제가 이 강의를 할 때는 항상 말씀을 드리는데 잘 보세요. 지원서를 접수하고요. 그 다음에 뭐가 나오죠? 직무 적합성 평가가 나옵니다. 자, 그 다음에 직무적성 검사, GSAT이라고 불리죠? GSAT을 보고요. 그 다음 면접을 보고, 그 다음에 건강검진이에요. 자, 여기에 서류 전형이라는 얘기 나와 있습니까? 그쵸? 서류 전형이라는 얘기가 없어요. 자, 그리고 뭐가 있죠? 직무 적합성 평가가 아무래도 서류 전형 같아. 자, 맞습니다. 삼성에서는요, 이 직무 적합성 평가라는 게 서류 전형을 의미해요. 이 얘기는 뭐냐면, 이 삼성문항에서의 그 모든 문항들은 결국 궁극적으로 그 문항을 읽고 뭘 평가하겠다는 거예요. 여러분들의 직무에 어울리는지를 보겠다는 겁니다. 이게 포인트예요. 이거부터 하나씩 분석해야 돼요. 여러분들이 삼성에서 이 워딩을 놓치는 경우가 있어요. 직무 적합성 평가가 바로 서류 평가를 삼성은 직무 적합성 평가라고 부른다. 그럼 직무에 어울리는 느낌을 굉장히 중시한다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문항 분석 들어갈게요. 자, 그러면 여러분들이 직무 적합성 평가면 그 직무가 뭘 하는 건지 알아야 될 거 아닙니까? 그래야 그 직무에 적합하던 얘기를 하지. 논리 전개를 하죠. 그러면 여러분들이 먼저 봐야 될 게 뭐냐면 삼성 그룹사별로 좀 다르기는 한데 계열사별로 그 직무가 정확하게 뭘 하는지부터 파악을 해야 돼요. 왜냐하면 여러분들 삼성전자 DS의 그 공정 기술이랑 그 다음에 SK하이닉스의 양산 기술이랑 라인에서 공정을 관리하는 건 비슷한데 스콥이 달라요. 예, 똑같은 양산 라인에서 기술, 공정과 관련된 기술을 담당하는 잡인데 스콥이 다르다는 겁니다. 이 공정의 이 범주가. 그래서 이걸 정확하게 알아야 돼. 그러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여러분들 JD를 읽어야 됩니다. 자, 그래서 이 DS거든요. 반도체 쪽. 잡 디스크립션이 책으로 지금 PDF로 들어가 있어요. 지금 2024년 상반기도 들어와 있더라고요. 그래서 요걸 먼저 읽으실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여기 나와 있는데 공대 친구들 같은 경우에는 이공대 친구들 같은 경우에는 직무가 뭐 회로 설계다 하면 롤 역할과 그 다음에 리코멘디드 서브젝트라고 해서 수업 들은 것들도 좀 추천하는 수업들 이런 걸 써놨어요. 뭐 기초 전자회로, 전자기학, VLSI 회로 설계 이런 거, 리콰이어먼트 필요한 거, 필요한 역량이 뭐다. 그 다음에 플러스이스 우대 사항까지 써놨습니다. 이 얘기 뭐죠? 이걸 꼼꼼히 읽고 여기와 연결고리가 있는 여러분들의 과거 그 수업 들었던 스토리, 프로젝트 했던 이야기, 아니면은 뭐 저희 뭐 학부 연구생을 했던 이야기, 실험을 했던 이야기 중에 이런 것들과 연결고리 있는 경험들을 잘 뜯어내서 자기소개서 소재로 쓰면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시작점은 반드시 이 JD를 읽고 시작을 해야 돼요. 근데 삼성전자 DS는 이렇게 이제 책으로 나와 있는데 아마 DX, 그러니까 그 DX랑 그 다음에 뭐 삼성생명 뭐 이런 데 있잖아요. 다른 계열사는 이렇게 책으로 나와 있지 않는 경우도 있어요. 그럴 땐 그 계열사 홈페이지를 가시면 직무 소개가 나와 있는 경우가 있고요. 혹은 유튜브 있죠. 유튜브에 올라가 있는 경우도 있으니까 그걸 좀 꼼꼼히 보셔야 돼요. 자, 다음에 문과직무 한번 볼게요. JD 영업 마케팅 쪽이요. 롤 나와 있고요. 마케팅이랑 영업에서 하는 그 역할. 그 다음에 리콰이어먼트 필요한 역량들 정의 내렸고요. 폴리시스 우대사항만 있습니다. 자, 이공대의 직무랑 뭐가 다르죠? 얘가 없어요, 문과는. 그러니까 수업 들은 게 크게 중요치 않다는 거야. 그냥 이 역량만 갖추면 된다는 얘기죠. 그래서 이공대 친구들이 지식적인 측면이 훨씬 더 강조되는 이유가 바로 이런 이유 때문입니다. 자, 그리고 여러분들이 또 봐야 될 게, 예를 들면 관계사에서 직무 소개 뭐 이런 게 나와 있어요. 삼성 사이트 들어가면. 그럼 이렇게 브이로그처럼 직무별로 직무에 대해서 막 영상 만들어 놓은 거 있거든요. 그쪽을 쓰실 거라면 이런 거 찾아서 무조건 보셔야 돼요. 그래야 정확하게 포인트를 찾아낼 수가 있어요. 나랑 연결고리 잡아서. 이해되십니까? 자, 자기소개서를 쓰기 전에 삼성 이 작업부터 좀 하시고요. 자, 뭐 이건 뭐 국내 영업, 마케팅 요거는 JD고요. 할게요.
자, 그러면 이제 본격적으로 JD가 이제 JD랑 내 역량이랑 소재가 이제 어느 정도 이제 쭉 리스트업이 됐다면 그 다음에는 이제 문제를 읽어야 돼요. 자, 삼성 문제를 읽으면서 나는 어떤 소재를 여기다가 지금 분량이 어느 정도니까 어떤 소재를 여기에 매칭시키겠다. 그리고 구조는 어떻게 잡고 요런 포인트로 계율을 짜서 한번 써보겠다라고 작전을 짜고 들어가야 됩니다. 간혹 어떤 친구들이 자소설닷컴에 가가지고 그냥 1번부터 쓰고 2번부터 쓰고 막 뒷문항이 뭔지도 모르고 그냥 일단 서술부터 하는 친구 있거든요. 됐다. 그 복붙하면서 잘못된 서술법이에요. 정말 가고 싶은 회사라면 전체를 펼쳐놓고 작전을 짜야 돼요. 문항을 다 펼쳐놓고 출력한 다음에. 그러면 좀 구조화돼서 내가 어느 쪽엔 어떤 소재를 중심으로 쓰고 어느 문항은 어떤 소재를 중심으로 쓸지 감이 오고요. 이제 그걸 쓰기 위해서 필요한 정보들이 있어요. 예를 들어 지원 동기에서 내가 그 경쟁 분석을 통해서 써야 된다면 전쟁 분석된 아티클을 찾아내야 되는 거죠. 뭐 뉴스라든지 아니면은 증권사 보고서라든지 아니면 전략이라든지 미래 방향성에 대해서 필요하다면 CEO 메시지라든지 아니면은 뭐 지속성장 가능 보고서라든지 이런 걸 봐야 된다는 거야. 그래서 여러분들 먼저 시간 단축을 하기 위해서 문제를 먼저 읽고 그다음에 지문을 우리 언어에 공부할 때 그랬잖아요. 똑같아. 그래서 자기소개서도 문항부터 서술 전략을 짜고 그 다음에 여러분들 산업기업 직무 분석으로 들어가세요. 안 그러면 뭐 어디서 뭐 본 듯한 그런 방법론들 있잖아요. 뭐 다트를 봐라, 정보공시 시스템을 봐라면 한도 끝도 없어. 너무 정보가 많아서 뭘 봐야 될지 몰라요. 근데 자기소개서 작전을 짜고 들어가면 요거 내가 써먹어야 되겠다. 이런 게 이제 보여요, 눈에. 아셨죠? 그렇게 들어가는 거예요. 자, 지금 이제 삼성 그룹사 지금 다 공통이에요. 옛날엔 이렇게 에세이가 3개만 나왔었는데 지금은 여러분들 4번 문항이 생긴 계열사가 많습니다. 그래서 그건 뭐 좀 이따 얘기를 할 거고 일단 취미랑 특기는 아까 말씀 다 드렸죠. 제가 지원서 쓰는 법에서 취미 특기 얘기했고요. 삼성이 요게 있어요. 존경 인물 및 존경하는 이유. 자, 이걸 왜 물어보는지부터 좀 의도부터 봅시다. 자, 여러분들 존경인물이랑 존경하는 이유가 나온 이유는 뭐냐면은 존경이라는 게 영어로는 여러분들 리스펙이에요. 존경한다, 리스펙한다. 리스펙한다는 게 뭐죠? 바로 나의 롤모델이야. 닮고 싶은 거잖아요. 그게 바로 여러분들이 추구하는 어떤 모습, 이상향인 거지. 그러면 그 이유를 쓰는데 여러분들 보면 이 이유가 되게 중요해요. 뭐 예를 들면은 제가 존경하는 인물은 아버지입니다. 이 존경하는 이유는 한 번도 뭐 지각을 하지 않으신 그 성실성 때문에 이걸 내가 닮고 싶어서 존경합니다. 한다면 근데 존경하는 포인트가 뭐죠? 성실함이야. 그럼 나는 되게 성실함이라는 이 가치를 되게 크게 보는 사람이구나라는 걸 투영할 수 있어요. 이 문항만 가지고도. 그래서 여러분들 존경인물이 존경하는 이유는 이런 거 물어보는 친구 있어요. 그럼 존경인물 아무나 써도 되나요? 네, 아무나 써도 돼요. 아무나 써도 되고 저 쓰고 붙은 친구도 있고요. 작년엔 장도연 쓰고 붙은 친구도 있고 뭐 아무나 써도 돼. 아무나 써도 되는데 중요한 건 존경하는 이유예요. 이게 되게 중요하고요. 다만 존경 인물에 정치적인 인물은 전 추천하진 않아요. 네. 뭐 예를 들어 히틀러야. 진짜로 히틀러 존경하는 친구 있을 수 있잖아. 나치 뭐 이런 주의에. 이거는 안 돼. 이런 건 안 되고 그냥 정치적인 성향 그런 극단적이거나 이런 것들을 아닌 분으로 해가지고요. 쓰시면 되고요. 포인트는 뭐다? 존경하는 이유다. 알았죠? 다음에 에세이 1번. 이제 분석 들어갈게요. 자, 삼성전자를 지원한 이유와 입사 후 회사에서 이루고 싶은 꿈을 기술하세요. 700자입니다. 짧아요, 생각보다. 자, 여러분들 자기소개서 좀 쉽게 쓰는 법은요. 딱 보고선 정의를 내려. 문제를 재정의하는 하는 거예요. 삼성전자 지원한 이유 뭐 쓰는 거죠? 지원 동기. 회사에서 이루고 싶은 꿈 뭡니까? 포부. 그래서 지원 동기와 포부를 섞어서 700자에 써라. 뭐 이 얘기구나. 1번은 이제 이해했죠. 두 번째, 본인의 성장 과정을 간략히 기술하되 현재 자신에게 가장 큰 영향을 끼친 사건, 인물 등을 포함해서 기술하셔라. 작품 속 가상인물도 가능하다. 이건 내가 성장하면서 가지게 된 뭐 가치관이나 태도나 역량에 대해서 서술하는 거구나. 1500자나 되네. 분량이 기니까 이건 완성된 글을 써야 되겠다. 서론, 본론, 결론. 자, 이해되시죠? 다음에 3번 문항. 최근 사회 이슈 중 중요하다고 생각되는 한 가지를 선택하고 이에 관한 자신의 견해를 기술해라 한다면 사회 이슈 문항이죠. 사회 이슈는 중요한 게 뭐냐면 아까 우리가 서류평가가 무조건 뭐라 그랬죠? 직무적합성 평가. 직무적합성 평가에서 1번에 지원 동기와 포부를 쓰는데도 이게 직무랑 연결고리가 좀 이렇게 느껴져야 되는 거고
성장 과정에서도 어떤 거기서 여러분들이 보여주는 여러분들의 모습이 직무와 연결고리가 좀 있어야 되는 거죠. 공통 역량이든 뭐 직무 핏이든 조직 핏이든. 그다음에 사회 이슈 문항은 이 사회 이슈 자체는 어떤 걸 써도 상관은 없어요. 근데 여기서 중요한 건 여러분들의 논리력입니다. 견해를 기술한다는 게 뭐죠? 내 생각을 이렇게 이야기해 주는 거예요. 남들이 설득되게. 내 견해는 이렇습니다. 했을 때, 그럴 수 있어. 이런 걸 기술해야 되거든요. 그렇다면 사회 이슈에서는 여러분들의 논리가 중요해요. 그러니까 신문에 나온 얘기가 아니라 여러분들이 분석한 여러분들의 생각을 써야 된다는 겁니다. 그게 얼마나 탄탄하냐가 중요하고요. 그러고 여기가 이제 산업이나 기업이나 직무와 연결고리가 좀 있는 사회 이슈면 훨씬 더 보기 좋아요. 너무 동떨어진 사회 이슈는 조금 뜬금없어 보일 수가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저는 여기에는 물론 이제 그 옛날에 뭐 미투 운동할 때 젠더 관련 얘기를 쓰고서 뭐 퀴어 축제 이런 거 쓰고 합격한 친구도 있어요. 근데 저 개인적으로는 젠더, 그다음에 종교, 그다음에 정치에 관련된 얘기는 안 썼으면 좋겠어요. 너무 첨예한 대립이 있는 것들은. 그랬으면 좋겠고, 그런 걸 혹시라도 쓰게 된다면 굉장히 탄탄하게, 너무 극단적이지 않지만 논리적으로 써야 되는 게 좋습니다. 자, 그래서 어떤 이슈도 좋고요. 다만 기업이나 직무의 연결고리를 잡아내는 게 훨씬 더 좋다. 그리고 이거는 여러분들 사회 이슈라는 게 뭐죠? 사회적으로 많은 사람들이 고민하고 생각하고 찬반이 첨예하게 대립하고 뭐 막 이런 얘기들이야. 이런 얘기들이라 보니 뻔할 수밖에 없어요. 이 문항은. 요즘에 뭐 맨날 뜨는 얘기 뭡니까? ESG 나올 거고, AI, 챗GPT, 뭐 생성형 AI 뭐 이런 거 나올 거고, 그다음에 비트코인 1억 넘은 얘기 나올 거고. 뻔하잖아요, 여러분들. 요즘 사회 이슈 그거랑 요즘에 의사 쪽이랑 몇 개 없잖아요. 사회적으로 지금 와 난리다 뭐 공천이랑. 근데 정치적인 거 좀 빼고 하면은 몇 개 없어. 겹칠 수밖에 없다는 얘기입니다. 하지만 그거에 여러분들의 생각을 집어넣으면 이제 달라지는 거예요. 그게 차별화 전략이에요. 아셨죠? 이거는 어쩔 수 없다. 사회 이슈는 거기서 거기다. 다만 내 이야기를 하자. 그래서 이 사회 이슈 같은 경우엔 여러분들의 경험이나 여러분들이 직접 체험이 좀 들어가면 되게 좋아요. 예를 들면 ESG 관련해서 쓰는데 여러분들이 뭐 공모전 같은 거를 뭐 ESG 공모전을 나갔을 때 내가 이런 걸 생각을 했었다든지 뭐 이런 스토리를 쓰면 나만의 이야기가 돼버리는 거지. 되게 뻔한 주제인데. 이런 서술법도 되게 좋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삼성전자 지금 에세이 3개가 기본 문항으로 나와 있고요. 다음에 이제 4번 문항이 있는 계열사가 있고 없는 계열사가 있는데 여러분들 4번이 요즘에는 대부분 직무유관 지금 질문이 좀 나오고 있어요. 대부분의 계열사들이. 그래서 이제 계열사마다 지금 문제 문항이 좀 다르기 때문에 거기서 이야기하는 대로 좀 쓰시는 게 좋아요. 지금 제가 지금 DX를 좀 들고 왔는데 DX는 이제 디지털 익스피리언스라고 해서 웨어러블 기기 있죠? 갤럭시라든지 뭐 갤럭시 워치, 뭐 스마트링 이런 거 만드는 이제 사업부인데 여기 보시면 회로기구, 소프트웨어, 제로웨어 이런 데는 기술적으로 가장 어려웠던 과제와 해결 방안에 대해서 쓰세요. 프로젝트 중에 뭐 이런 식으로 지금 돼 있어요. 여기서 하는 일이 이게 메인이기 때문이에요. 좀 볼까요 또? 마케팅은 대상의 니즈를 파악하고 상황을 분석해 전략적으로 해결 방안을 제시한 경험. 니즈 파악하는 거 마케팅에서 하는 거잖아. 그래서 마케팅엔 이런 얘기가 나왔고요. 해외 영업엔 다양한 배경과 생각을 가진 사람들과 의견을 조율해서 문제 해결한 경험. 해외 영업이니까. 이게 그쵸? 다음에 구매 볼래요? 구매 보면 상황을 분석해 해결 방안을 제시했거나 특별한 협상 또는 거래를 했던 경험. 내고친 얘기. 이거 쓰라 이거야. 그쵸? 되게 직무스러운 경험을 쓰라는 게 이제 DX에는 나오고요. 이 반도체 쪽은 사법 문항의 모든 직무가 동일해요. 이렇게 나오죠. 지원한 직무 관련 본인이 갖고 있는 전문 지식 경험을 작성하고 이를 바탕으로 본인이 지원 직무에 적합한 사유를 구체적으로 서술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이거 같은 경우에는 좀 제가 자소서에 나열법을 쓰지 말라고 하지만 나열을 좀 해야 돼요. 그래서 지금 지원한 이런 직무는 이러이러하기 때문에 내 지식이나 혹은 경험 이런 것들이 도움이 될 것입니다. 그 중에서도 특히 하면서 하나를 집어서 디테일 들어가고 이런 걸 기여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걸 통해서 저는 이렇게 이런 걸 이뤄보고 싶습니다. 이렇게 이런 논리 구조면 굉장히 플로우가 좋죠. 이렇게 쓰는 거예요. 자, 여기까지 지금 제가 삼성 자소서 문항 서술법을 좀 그 문항 분석을 해드렸는데 지금 디테일하게 여기 보면은 성장 과정이라든지 지원 동기, 포부, 그다음에 저기 성장 과정 이런 문항들 쓰는 법은 제 별도 클립이 있고요. 제 최성욱의 취업도 커뮤니티 그
채널에 들어오시면 오른쪽에 커뮤니티라고 있어요. 제가 글 쓰는 곳이 있거든요. 유튜브에도. 거기에 제가 오늘 삼성을 쓰기 위해서 봐야 될 클립들을 쫙 정리해 놨습니다. 그래서 한 1.75배속으로 보면 한 클립당 한 10분에서 15분이면 볼 거예요. 그래서 그거 보시면서 포인트 잡아서 진행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여기까지. 삼성은 뭐 대부분의 대학생들이 쓰기 때문에 오늘 삼성 문항 분석 진행했습니다. 마칠게요. 삼성 문항 분석.